네,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 정치대회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어김없이 나와주셨어요.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생커와이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도 유튜브로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가 이제 한 40일 정도 남았습니까? 네. 37일 남았습니다. 37일이요. 예. 네. 분위기가 좀 그렇죠. 뭐 말하기 네. 어려운 분위기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는데 온 국민들이 다 총력을 다하고 있어서요. 선거 맞아요. 얘기 끝나기 사실 되게 송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참 여러 가지 민망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치 대회전 시간이니까 예. 이 얘기 먼저 해보죠. 오늘 오후에 홍준표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탈당 선언하시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네. 정치 얘기하기 민망하다 그랬으니까 먼저 하세요. 난 민망해가 먼저 못 하겠는데. 그래도 같은 당이니까요. 네. 뭐 어떤 분이든 괜찮습니다. 네, 저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그 정말 나락에 떨어졌던 당을 대선 2등까지 끌어올린 1등 공신이 홍준표 대표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예, 우리 당 일은 아니죠. 전 이건 정말 네. 진심으로 분노했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예, 진심이에요. 계속 홍준표 전 대표의 우호적인 발언을 제가 입장이 계속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일관되게 그거에 대해서? 견지하고 네. 계세요. 코가 빨개지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였어요? 저요? 탈당 혹시 예측을 좀 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탈당은 안 하실 거다. 안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좀 가슴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 짠하고 사실 이 여론이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 네네, 뭐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사실 네. 그 맥락을 제가 쭉 과정들을 읽어보면 어쨌든 공천 과정에서 지금 이 언론에 드러나고 본인이 이렇게 밝히신 내용만 봐도 네. 약간 이 공기판에서 공깃돌처럼 갖고 놀다가 네네. 당에서 버린 듯한 공간에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분이 이렇게 많이 화가 나고 화가 난 것 같아요. 예, 정말. 거기에 네. 대해서 이렇게 저항을 하시려는 건데 좀 이 매끄럽지 못했다. 당에서 이렇게 뭐 컷오프 시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매끄럽지 못했다. 그 이런 과정 생각이 듭니다. 자체가.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매끄럽고 네. 아니고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예. 특히나 홍준표 대표가 어쨌든 이건 뭐 민주당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경남 지역 선거에서 정말 큰 힘이 되어줄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PK 세력을 다져서 총선에서의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홍준표 대표 말처럼 황측과 김영호 위원장이 합작해서 자행하는 양아치 같은 공천은이라고 표현을 격하게 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네,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표현을 썼죠. 예, 홍준표 네네. 대표가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PK에서 당신의 영향력을 인정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혼자 싸우든가 아니면 그냥 관둬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니까 이건 네. 황교안 대표가 영남 선거에서의 타격을 생각하면서 이거야말로 전 사천이 아닌가.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SNS에 올린 글이었어요. 이 황교안 측과 김영호 위원장이 합작해서 자행하는 양아치 같은 공천은 나뿐만 아니라 대구 공천에서도 대구까지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 흔적이 역력하다. 정치인들이 안 쓰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위원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내부 사정을 잘 아실 거잖아요. 뭐 저도 좀 들은 얘기도 있고 하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에서 공관위에서 이 후보들한테 유력 후보들한테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런저런 제안을 해요. 뭐 그 지역을 줄 것 같으면 그냥 주는데 네. 아니면 이제 다른 제안들을 뭐 구체적으로 밝히긴 좀 그렇고 네네. 그런 제안들을 이렇게 받아서 그럼 그렇게 하면 내 지역을 버리고 내가 최초에 원했던 안을 버리고 다른 데라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고민 끝에 순응을 하면 네. 뭐 예를 들어 3, 4일 뒤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또 나중에 네. 가서는 또 다른 조건을 붙여요. 그리고 공간이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 또 다른 쪽에서 치고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그걸 무산시켜버려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주변에 예를 들면 저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공간위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에서는 이렇지만 뭐 차선의 선택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상의를 네. 다 끝냈는데 네. 나중에 결과난 거 보면 궁극적으로 내가 거짓말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또 같이 있으니까 그게 더 어려워지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을 함구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차선책도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바보 만들면서 버리는 네. 이런 지금 행동을 많이 한다고 저도 이게 듣고 있고 네. 공천 떨어진 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그럼 두 번째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네. 우리 당에 사실 야당이 되고 난 뒤에 지금 민주당처럼 압도적인 대선 1위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1위 후보가 이 아웃되고 나면 예를 들어 만약의 사건으로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후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인재풀이 되게 부족하고 그러면 적어도 대선 국면 이제 대선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대선 국면에서 다양한 후보들이 경쟁하면서 이 페이스메이커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 공천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싹을 잘라버리는 다 싹을 듯한 잘라내. 모습. 그런 확신이 이제 점점 드니까 네. 더더욱더 반발을. 당에서 분노를 하고 이분들이 저항을 많이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정청래 의원이 네. 컷오프를 당한 게 2016년 3월 11일 일이에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4년 전으로 따지면. 네. 그런데 날짜까지 기억을. 예, 무소속으로 나가지 않고 네. 당에 버티면서 더컷 유세단이라고 만들어서 전국을 돌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홍준표 대표께서도 예, 무소속으로 가지 않고 출마하지 않고 경남 지역 선거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선당우사의 자세로 돌아서서 네. 경남 지역 선거를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열심히 네. 하는 그림으로 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 전 대표 입장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한 양보일 텐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쨌든 흥미로웠던 부분은 탈당을 안 한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가 콕 집어서 황교안 대표가 바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황교안 대표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확신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당신이 나 잘랐지. 하지만 난 여기 남아서 네. 당원들과 함께 이 당을 지키겠다라는 네. 선언을 오늘 해놓은 거죠. 이미 한 거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로서는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고요. 내가 더 이게 이제 큰 대선 그릇이다. 국면에 가서 네. 큰 짐이 될 것입니다. 아. 그 홍준표 대표가 그 계보를 만들지 않고 네. 혼자 힘으로 사실은 당 대표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후보도 하시고 네네. 이렇게 이 내공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딱 던지는 순간 제가 야, 역시 홍준표다. 우리 그러니까 둘이 같은 계보 같아요. 그렇게 편들면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민주당 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내가 이 발필 때는 네. 확실히 발표해야지 민심이 결국은 이 국회의원 자리 한 자리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이 총선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가 다시 그 중심으로 설 수 있는 발판을 놓았고 자르려면 당신이 직접 잘라라고 칼자루를 네. 쥐어준 거죠. 예. 네. 어쨌든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의 그렇죠, 어떤 네, 구력이 나오는 김영호 공관위원장 공관위원장은 늘 그렇지만 항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긴 해요. 뭐 컷오프 되신 분들도 비판할 수밖에 없고 사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사천을 했다고 택도 없는 소리다. 그 사람들은 무소속으로 나와도 안 된다. 우리 당 후보를 떨어뜨리는 데만 기여할 뿐이다. 이렇게 또 일갈하셨어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일단 그 김영호 위원장이 굉장히 공천 과정에서 매끄럽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선수를 무시할 수 없구나 생각을 했고 네. 친박 쪽도 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깊이 관여한 쪽도 양쪽을 다 쳐냄으로써 일단 공간을 많이 열었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박근혜 그렇습니까? 대통령의 네. 편지까지 있는 마당에 네. 예전 같으면 친박연대니 뭐니 나가서 활동을 해볼 수 있었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분명한 편지. 메시지는 네. 예. 그 미래통합당으로 다 모여라라는 것이 던져진 상태에서는 네. 이번 선거에서는 무소속 전술이 힘을 발휘 못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예, 그 김영우 공관위원장이 나름 그 친박 정리하고 영남권 특히 TK 쪽에 물갈이한 거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고 하지만 그게 이제 희석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어쨌거나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좀 이렇게 갖다 넣었고 네. 그리고 또 이 떨어진 사람들 앞에서 야 네. 무소속 나와도 니들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수도권에서 사실 지금 원외위원장들 거의 학살을 해놨는데 그 원외위원장들이 또 지금 저 운영위원들이나 당원들하고 되게 끈끈해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인원동원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네네. 길거리로 또 심지어 그 밥 굽는 자리에까지 쫓아가지고 당번 정해가지고 다 지켜라고 했거든요. 이제 와서 밝히지만 네. 그런 밥 먹는 자리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동원하고 서명 동원하고 주말도 없이 그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그때마다 당원들이 같이 나가서 위원장을 지키고 했는데
그 다 지금 거의 뭐 70% 80% 잘라버리니 네. 조대 위원장님 그러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라디오에 더 출연하셔서 인지도 올리시는 편이 나았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뭐, 들게 만드는 이 공천 구조는 사실 잘못된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당협위원장은 제가 봤을 때 이 괜히 갔다 뭐 이런 지방선거 할 때 공천 한번 하고 네. 또 사퇴하고 방송에 더 떠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MBC 100분 토론 이런 데 나오면 좀 많이 떠겠죠.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뜨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요? 아니, 떴는데 왜 떨어져요 제가? 할 말이 없군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 원외위원장들이 수도권에서 무소속으로 나오면 아까 뭐 별로 그 당선될 사람 없다고 얘기했는데 당선은 못 되더라도 우리 당 후보들이 다 떨어져요. 이게 네, 네. 원외위원장들 나와버리면 무소속진 몇 명 나온다고 그러는데 말리지도 못하고 총선에서 우리가 너무 불리하다. 그게 그래서 김영호 위원장은 한 얘기잖아요. 우리 땅 후보를 떨어뜨리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예, 뭐 네, 정확히 당선도 본 거죠. 못하고. 더 달래야지 이를 갖다가 더 사람이 안 그래도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네. 감정이 앞서 있는데 그 감정을 북돋워 더 자극하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원래는 이제 지역위원장들이 열심히 4년을 갈고 닦았는데 이상한 사람을 갖다가 갑자기 전력 공천을 하면 그 지역위원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전력 공천했던 사람을 밀어내고 네네. 4년을 기다렸다 다시 출마를 하는 것이 정석이죠. 뭐 예. 보통 그런 욕심들이 있죠. 예, 보통들 그런데 요즘 약간 좀 잦아들긴 했지만요. 그리고 이번에는 공천 과정을 통해서 봤지만 이걸 해당행위라고 못하는 게 너무 많은 해당행위를 한 사람들, 탈당했던 철새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걸 보고 네. 원외위원장들 실제로 그래요. 명분. 내가 이거 해당행위가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 몸값을 올리고 출마를 내 명함 이 벽보라도 한번 걸어놓는 게 다음 선거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김민아님이 미남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그나저나 김종인 전 의원의 정체성이 뭔가요? 전에 민주당 비대위원장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랑 투톱 체제로 간다던데 뭐 얘기 계속 나왔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내가 이 정책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김종인 대표가. 그래서 그래요? 이제 박근혜, 문재인, 다시 황교안 이렇게 해서 당 대표 체계마다 총선 지휘를 하는데 저는 뭐 정말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돼서 황교안, 김종인 체제가 완성이 돼서 정말 이렇게 선거를 치른다면 이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공약들 중에 2016년에 민주당이 낸 것이랑 뭐 대동소이한 것이 많을 거거든요. 같은 사람한테 나온 거니까. 네네. 이거는 좀 우선적으로 양당이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예, 합의한 거니까. 어차피 양쪽에서 나온 2012년엔 박근혜 위원장이 김종인 대표로부터 다 뽑아 먹은 다음에 토사구팽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좀 황교안 대표를 제가 믿는다고까지 말은 못하거든요. 어쨌거나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 때 나왔던 이 공약들 중에서 네. 그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끝나고 나서 그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건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긍정적이시네요. 김종인 대표의 정치적 행보는 전혀 긍정적이지 않은데요. 네. 그분이 정책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들을만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전? 네. 저는 이분 잘 모르는데 네. 딱 드는 느낌, 국민이 아는 사람을 드는 느낌은 철새다. 철새고 또 조건으로 선대위원장 참여하는 조건으로 건 게 수도권에 있는 그 공천 지분을 좀 요구했다고. 네, 서울의 일부 공천권을 예.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네. 사실이면 구태다. 거기다가 이런 분을 갖다가 전혀 중도 확장이나 옛날에는 뭐 경제 민주주의 해가지고 민주화 해가지고 이번 도움이 됐지만 전혀 이제는 이 민심과 시대 정신을 못 읽고 있는 분을 데리고 오는 우리 당 지도부도 지극히 무능하다. 아니 철새 말씀하시지만 그 어느 당이라고 딱 짚진 않겠지만 전력 공천 받으시는 분들 보니까 다 철새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나라 전체가 네. 우리가 정치권이 좀 이렇게 이 순화가 되고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과거에 그의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네. 과거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거를 국민들께서 검증을 해주셔야 되고 그걸 단죄를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그런 그 행태들이 사라지지. 그러면 이제 정당은 왔다 갔다 바꾸는데 네. 막말로 앞으로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도 왔다 갔다 바꾸는 사람들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그런 건 좀 지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전 의원이 당을 많이 바꾸신 건 또 사실이니까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요. 원래 12일 그 전당원 투표로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12일이었는데 방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10일 내일입니까? 네, 내일 네. 의원총회를 갖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대요. 이거는 어떤 시그널인가요? 어떤 신호인가요?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본 적은 없지만 네. 당원들의 기류라든지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 그 당원들에게 물어봤을 경우에는
비례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든 그 비례연합정당의 형태로 해서 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다수를 점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투표를 그래서 붙였다면 만약에 투표를 붙였다면 그렇게 결정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잠시 미뤄두고 의총에서 논의한다라고 하는 시그널 자체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비례를 냈을 경우에 지역구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 더 어필이 돼서 네, 이야기를 네. 한 번 더 해보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비례대표 연합정당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원 투표를 하면은 이제 하자라는 의견이 압도적일 것 같은 상황에서 뭔가 부담이 됐던 걸까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것은 압도적이라고 언론들이 관측을 하고 네, 일부 있으니까 언론이 그렇게. 이거는 네. 가기 위한 수순으로 밟는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 부담이 있죠 당으로서는. 근데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네요, 해석이. 선관위가 네. 네네. 예,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을 정당 허가를 내지 않아주고 신고증을 받지 않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 일이에요. 이건 네. 기본적으로 저는 뭐 미래통합당이 양심에 의해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지 말아달라는 부탁은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할 집단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선관위 그렇게 하지 말았었어야죠. 예, 아쉽습니다. 민주당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했는데 전당원 투표 붙여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반대하는 또 입장이셨어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의총도 이제 열겠다라고 한 발 물러선 것 같은데 물러섰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평가를 담고 있는 단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과정들을. 일단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네. 정당의 이제 높은 분들이 의원들이 좋은 거는 자기들끼리 모여 다 결정해 버리고 이런 거 이제 욕 먹고 어려운 거는 당원들한테 붙인다. 참 무책임하고 그 자체가 기회주의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사는 거는 제가 진짜 당을 떠나서 정당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정치평론 안 해야 됩니다. 예, 네. 아까 놀리더라고요. 그 대기실에서 이제 정치평론가 다 됐으니까 좀 솔직하게 좀 하라고. 그래서 이제는 솔직하게. 네. 아니 뭐 더 이상 솔직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게 밤길 위험해 이제는. 그래서 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느 당이든 어려울 때일수록 당장 눈앞에 이익만 보고 그게 이제 실익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비례정당은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늘 그때그때 말을 바꾸면서 이 기회적으로 찾아가는 정당은 반드시 큰 선거에서는 국민한테 심판을 받는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예. 냉정하게 뭐 반사. 냉정하게 옳다 그르다 이런 뭐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네. 표만 정말 계산했을 때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뭐 한국당에서 이제 비례정당을 만들었으니까 그 표를 계산하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의견과 이렇게 우리도 같이 비례정당을 추진하면은 중도층이 빠져나가서 수도권에서 되게 위험하다. 수도권에서 몇백 표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데 결국은 지역구에서 더 진다. 그러니까 수를 계산하면은 이게 결코 이긴 싸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서른 의원 같은 사람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소장님께서? 이러나 저러나 네. 30%의 고정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네. 근데 그 지지자들의 그 표가 28개 비례 의석을 차지하면 그건 선거법의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선거법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무인, 소위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컬 트윈인 네네. 이 정당이 허가가 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취지를 왜곡시킨다는 얘기를 취지를 하시는 왜곡하기 거잖아요. 때문에 그 취지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기 본인들이 그동안 그 정의당하고 아주 짝짝꿍이 잘 맞아서 민정당으로 활동을 잘했잖아요. 민주정의당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전혀 그렇게 저는 그래 봐요. 민정당이네. 내가 만약에 민주당이면 네. 보고 있으면 매일 열불이 터지는데 저희가 언제 짝짝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 보고 더 화딱질이 나더라고 속으로. 두분 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많으시죠. 우리가 봤을 땐 그 정도 당이 옆에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자유공화당, 우리 공화당인가요? 민주당이 좀 이렇게 양보를 하고 이러면 사실은 정의당도 저는 그래 봐요. 정의당은 제가 정의당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네. 여기 들어가는 순간 죽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주류들은 야 우리가 한 표라도 더 한 석이라도 더 건지려면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지금까지 정의당이 살아남았던 거는 원칙을 지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쪽 당에서 예를 들면 원칙을 깨고 했다면 이 국민을 못 믿고 계속 불안하게만 느껴요. 근데 과연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가 대표로 있는 당이 뭡니까 비례대표 투표에서 30% 이상을 얻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거.
당은 지역은 예를 들면 미래한국당을 찍어도 그걸 안 찍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안철수 정당을 찍고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네, 계속 네. 말씀드리지만 목검승부하는 줄 알고 호구 다 입고 나왔는데 상대방이 기관총 들고 있으면 일단 숨어야죠. 그 총을 맞고 죽는 게 순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동안 민주당이 해온 말 행동을 보면 뭐 호구 없이도 그냥 이렇게 칼 들고 이렇게 맨몸으로 부딪힐 것처럼 용감하게 얘기해놓고 네, 네. 지금아 그럼 됩니까? 그거? 알겠습니다. 9271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열린민주당도 있고 시민을 위하여도 있고 지금 뭐 비례정당 굉장히 이름들이 많잖아요. 민주당도 하나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 지금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을 만들었잖아요. 파괴력이 있어 보입니까? 열린민주당은 간단합니다. 열린민주당은 독자적인 비례 후보를 내기로 했고요. 네. 그 선정 과정과 선정한 인물들을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자격이 나올 것이고요. 그 자격에 따라서 그 정당의 지지도가 정해지고 5% 밑으로 내려가면 네. 소멸하게 될 것이고 네. 그 이상 돼 있으면 양쪽이 표를 해도 그 표는 사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되는 것은 이 공천 과정과 지지율로 앞으로 놓고 보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봐야 된다. 아직은 네. 평가하기 이르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한 표 속에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가는 게 알아요 이게. 저도 그냥 가서 그냥 찍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각 집마다도 네. 때로는 표를 뭉치기도 하고 때로는 표를 나누기도 하고. 분산시키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지금 뭐 열린민주당 그러지만 그 다 얻고 나면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다 통합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걸 국민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 네. 지금 당장 내 수준의 현찰만 따지고 있으면 네. 큰 장사를 못하죠 민주당이.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파이팅 하셨어요, 두 분이. 정치대회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김성회 정치연구소 생크와이 소장 그리고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